비오 주소영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죠? 근데 작년에도 다이어트, 겨울에도 다이어트, 진짜 이제 본격적인 다이어트 시즌이 왔는데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PT라는 직업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너를 한 2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은 회원님들, 많은 소비자들 보면 너무 요요 현상이 많아서 제가 걱정도 많고,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때가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겉모닝, 아메이에서 겉모닝에 대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한 1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요요 현상 없이 뺄 수 있구나. 건강한 다이어트가 이런 거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꼭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시작할게요. 네, 생활 습관의 성형을 저희는 굿모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아침에 물 한 잔을 드신 후에 단백질, 그리고 유산균을 드시는 거를 저희 굿모닝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한 후에 뭘 먼저 드시나요? 물 한 잔을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거는 밤 사이에 진행된 저희가 이제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걸 점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꼭 물 한 잔을 드시면 좋고 신진 대사를 활성화를 시켜서 오히려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데 이 물 한 잔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관의 활성화도 되고 해독도 되고 물 한 잔으로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뇌 기능의 활성화, 집중력도 향상이 된다고 해요.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갈 때 늦어서 그냥 나가는 경우에 물 한 잔이라도 먹이면 뇌 기능이라도 그리고 집중력도 향상이 되니까 꼭 물 한 잔이라도 먹여서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어때요? 이게 습도가 높아지긴 했지만 피부들이 다 수분이 꽉 차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습도가 높다고 해서 내 몸에 수분이 적으면 건조해지기 마련인데 이 물 한 잔으로 피부와 외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물 한 잔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밤 사이에 또 정말 신기하게 근육 단백질을 충전을 해요. 운동을 하지 않던 운동을 하던 근육의 합성과 이 촉진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골격근 지수를 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통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과일 드시는 분들, 빵 드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럴 경우 당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것도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단백질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의 단백질이 저희 몸을 구성하고 있고 또 세포, 효소, 왜 나이가 들면 또 소화가 안 돼서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것도 단백질이 부족한 효소 때문에 그리고 또 호르몬 때문에 그 소화가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운반하고 저장하는데도 우리는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근데 또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냥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자체가 그냥 없어져요. 너무 슬프죠. 네, 운동을 하지 않던, 운동을 하면 물론 유지가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많은 양의 근육이 감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감소가 되는 근육의 감소증도 사실 이제는 심각한 상태여서 WHO에서는 이게 질병 코드로도 이제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감소하는 이 단백질 양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어린 아이일수록 체중 1kg당 단백질의 섭취량을 생각보다 적게 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좀 많이 30%를 더 많이 1.2g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또 그렇지만 어쨌든 근육량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은 그냥 떨어지게 되고요. 기초 대사량이 많으면 근육량이 많아서 내가 소비되는 칼로리도 많아져요. 그래서 체지방 양도 근육량이 많으면 체지방이 낮지만 근육량이 적어지면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지방도 그냥 올라가게 됩니다. 근육이 또 많을수록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외에도 심장이나 췌장, 간, 이 소화기관이나 뇌나 혈관, 신경, 면역세포 모든 곳에 우리는 근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적어진 것만으로도 당뇨병 발생률의 차이가 이렇게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백질도 먹는 것도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하면 이런 심혈관 질환도 위험이 6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조사했을 때는 40% 정도의 위험성이었는데 지금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단백질의 섭취
부족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고요. 암 발병 위험률도 32%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단백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생길까? 근데 사실 제가 이제 PT를 오랫동안 했지만 그 운동을 무조건 해야지 근육량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물론 근육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이 훨씬 더 근육량이 유지가 되지만 섭취만 하더라도 근육은 유지되고 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적은 양의 단백질량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 20g 이상, 한 끼에 2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지 이 근육량이 늘고 유지가 되고요. 단백질을 소량 섭취할 경우에는 우리 몸속의 혈중, 그러니까 혈중 아미노산은 내가 평균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단백질 섭취량이 적으면 혈중에 있는 아미노산이 적기 때문에 스위치가 열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근육의 합성도 안 되고 아까 말한 뭐 소화효소도 떨어지고 모든 곳에 단백질이 필요한데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힘이 없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감기도 잘 걸리고 이게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들이고요. 또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에 그리고 이거는 이 그래프는 아침 식사를 안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공복 상태이기 때문에 체지방이 잘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침 식사를 안 했을 때와 평소 그냥 뭐 탄수화물 식사, 고단백의 식사를 했을 때 이 그렐린이라는 거는 내가 계속 공복 상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배가 고파요. 아침 식사를 안 했을 때는 계속 배가 고픈 거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공복 상태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제 폭식을 한다거나 더 많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고단백으로 단백질로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 포만감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배고픔을 잊는데요. 그래서 그렐린이라는 이런 호르몬 이것도 좀 생각하면서 단백질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백질이 하는 역할 중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지방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야식을 먹게 되는 게 조금 욕구가 떨어지고 칼로리 섭취량도 이제 먹는 것 자체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포만감도 있고 식욕도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꼭 드셔야 되고요. 근데 어떤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지 다음 소식입니다.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농산물을 GMO 농산물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선 이걸 직접 재배하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콩, 옥수수, 연어를 비롯해 지금 보시는 이 6종의 GMO 농산물은 수입이 허용돼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우리 정부가 과거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입이 보류됐던 감자에 대해서도 안전성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장세만 환경 전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계적 감자 생산 회사인 미국 심플로트사의 홍보 영상. 일반 감자는 껍질을 벗기고 30분만 지나도 색이 갈색으로 바뀌는 갈변 현상이 나타나지만 자신들이 개발한 GMO 감자는 색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And not have to soak them in water. I love that. The white russet potato also has fewer black spots from bruising. 기름에 튀겨도 유해 물질이 안 나온다는 주장도 덧붙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식약처는 현재 미국 심플로트사의 GMO 감자 3개 품종에 대해서 식품 사용 승인을 위한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국내 수입이 허용돼 유통 중인 GMO 감자가 없습니다. GMO 농산물은 환경부 등 3개 부처의 환경 위해성 평가와 식약처의 식품 사용 승인을 통과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환경부와 해양 네, 근데 지금 이거는 2개월 전의 영상인데요. 이미 허가가 나서 지금 감자도 수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GMO 콩과 GMO 옥수수 그리고 감자까지 이제 들어오면 이제 한국의 저희 식탁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위험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표 보는 것처럼 콩기름, 간장, 식용유, 모든 빵이나 뭐 가공식품, 과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든 사람들이 먹는 걸 다 이제 GMO 콩이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 표기 자체를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그 우리가 간장을 사던 과자를 사던 이거 자체가 한 번 더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식약품안전처에서도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GMO의 변형은 우리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전자 변형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변형,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가공식품 및 육류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형태로 가공되어 거의 모든 식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GM 옥수수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해충 및 제초제 등에 대한 내성을 강화한 작물입니다. 이는 대부분 동물용 사료의 원료가 되지만 식품으로 소비될 경우 소르비톨, 덱스트린, 시럽 등 감미료의 형태로 가공되기도 하고 옥수수가루, 알코올, 녹말, 식용유, 마가린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GM 옥수수의 대부분은 미대륙에서 주로 재배되어 수출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입 승인량 중 GM 옥수수는 91%, 총 993만 톤입니다. GM 옥수수는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들은 그 심각성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GM 옥수수는 건강의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인 면역글로불린이는 옥수수 성분과 만날 경우 식품 알레르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는 두드러기, 피부 발진, 천식 또는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 의학제 임상 및 실험 알레르기 저널에
2008년 공개된 한 연구는 전 연령층에서 GM 옥수수로 인한 LGE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며 특히 남유럽과 멕시코 등 옥수수 소비가 많은 국가에서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GM 옥수수는 식품불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식품불내증은 소화기가 특정 음식을 분해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며 이 질환이 있을 경우 설사, 복부 팽창 등의 소화기 장애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 저널의 2013년 자료는 식품불내증은 효소 결함, 직접적인 자극 또는 음식에 존재하는 독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품불내증은 면역글로불린체 항체 수치를 측정해 식별할 수 있다며 옥수수로 인해 LGG 항체 양성 반응이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GM 옥수수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 특히 간 및 신장의 손상을 우려합니다. 2014년 유럽 환경과학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GM 옥수수를 장기간 섭취한 쥐들은 간 및 신장이 손상되었고 사망률은 일반 쥐에 비해 2배 증가했습니다. 조나단 폴리 미네소타 대학 환경연구소 창립 이사는 2013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과의 인터뷰에서 GM 옥수수를 먹고 자란 육류 및 GM 옥수수 가공식품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며 재배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GM 옥수수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면 결국 사람이 병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메이 프로틴 같은 경우는 다 100% GMO, 논 GMO 콩으로 사용되어 있고 대두밀, 완두를 이용한 100% 순식물성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 프로틴 하이드라 액티브 소화가 조금 더 잘 되고 네, 저분자 가수분해 단백질이기 때문에 훨씬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히알루론산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단백질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육 증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 드시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1kg, 내 체중의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를 드시고 단백질도 아침에만 드시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3번 정도는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45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그 사이에 드시면 제일 좋고요. 단백질 드실 때는 대사와 합성을 해주는 비타민, 미네랄과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격이 막 어떤 분들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잠깐 다른 타사 제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같은 450g일 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 아메 거는 별로 비싸지 않는다는 거 알고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잠을 깨우는 프로바이오틱스. 아까 우리 물 한 잔,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균총의 밸런스를 유지해주고 원활한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먹어도 나는 살찌고 너는 살 안 쪄 이유가 그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장내 미생물, 뚱보균이 많은 사람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어 있고 자, 이런 식의 상태가 내 장내 미생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대변 이식도 한대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다른 사람한테 이변을 이식을 하기도 하고 먹는 캡슐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 마이랩이 있잖아요. 내 변을 검사를 해서 어떤 타입에 맞는 그 미생물을 먹느냐, 유산균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환경을 반드시 변경할 수가 있더라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내가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져요.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2주 정도가 가장 맥시멈이지만 그 이후에는 또 프로바이오틱스가 지속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꾸준한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내가 스트레스 받느냐나 아니면 어떤 약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가 필요하고요.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왜 단백질하고 같이 먹어야 되냐? 왜냐하면 단백질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의 흡수율을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에도 훨씬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단백질 같이 섭취하면 훨씬 그 혈중의 아미노산의 흡수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굿모닝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저희 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요요 현상 없이 아침에 굿모닝 습관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